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화산도를 읽는 시간, 벌써 5번째입니다. 오늘은 10장, 9장과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4권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5번째 시간인데 5권이 아니냐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2장씩 나눠서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9장과 10장에 수록된 4권을 함께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 주시죠. 왜 조회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책을 읽느냐, 또 이 귀한 채널을 이런 책을 읽는데 낭비하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세월이랄 것도 없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화산도를 읽기 위해서 김용민 TV의 화산도 읽기를 찾아오는 시청자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야겠죠. 네. 지금은 제가 얼핏 보니까 화산도를 읽는 시간이 1000회가 안 되는 사례도 있던데, 조금 지나 보십시오. 이제 10,000회, 100,000회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제 꿈이 너무 큰가요?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할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이 긴 소설을 함께 하겠느냐. 제가 이 조회수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얼핏 봤더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5,000회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함께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화산도를 하나하나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산도에 대한 더 상세한 강의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읽어가고 있는 그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태 TV를 찾아오시면은 화산도의 강의 풀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쯤이면 홍보를 꽤 잘하는 편이죠.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과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드디어 4월 3일입니다. 48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3 무장봉기가 있는 날이죠. 그날 이 이방근의 방황이 뚜렷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9장은 4월 2일과 3일 무장봉기를 앞둔 전날에 이방근의 일상이고요. 이방근과 그 주변 사람들이죠. 시작은 와이리에서 성내로 손소방과 남승지가 삐라를 가지러 오면서 시작하죠. 손소방과 남승지. 손소방 기억나십니까? 와이리에서 죽창을 만들던 그 신기료 장수, 신발 수선하는 사람이 있죠? 그 손서방입니다. 최상화가 등장합니다. 이 최상규의 사촌 동생이죠. 네. 국회의원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네, 최상화는 인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410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해방 직후에 좌익 만능의 시류를 쫓아 제주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얼마 안 있어 제주도의 판사로 변신해서 이번에는 이승만파 국민의 소속으로서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다행히 당선이 된다 한들 강몽구와의 회견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박정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좌익 만능주의 시대에 발빠르게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다가 권력의 추가,
이승만 쪽으로 기운다 싶으니까 또 이승만에게 달라붙었던 것이죠. 해서 지금 국민파, 이승만이 이끄는 이 정당이죠. 국민파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상황입니다. 게릴라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근데 자신의 앞날을 불안해한 나머지 이 최성환은 강문구를 소개해달라고 하죠. 이방근에게 강문구와 화평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쯤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이라는 인물도 주목해 주십시오. 칠성다방에서 행상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쪽지를 전해줍니다. 조양여관에서 만나죠. 서울에 와달라. 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신화 상점으로 와달라라고 얘기하죠. 서울에서 이제 박갑삼을 만납니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쯤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달현, 양준호가 등장합니다. 9장의 주요 사건은 손서방의 권총 탈취 사건. 아주 흥미진진하죠. 물을 마시고 있는 순경을 꼬라박고 권총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검문을 당하고 그러죠. 이태수의 졸도도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이방근과 이유원이 해방구를 다녀왔다는 소문을 듣고 졸도하죠. 이태수는 공산당만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승만의 기대서 자신의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자본가의 모습이죠. 친일 자본가의 모습입니다. 민족 자본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총독부의 길에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삐라도 아주 재밌습니다. 삐라를 인쇄한 곳이 한라신문으로 추정되죠. 해서 한라신문에 있던 김동진이 입산합니다. 게릴라가 되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삐라. 그리고 4.3 무장봉기가 4월 3일 2시 사라봉에 봉화 불이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9장이고요. 제10장은 4월 3일 다음날 4월 4일과 4월 5일입니다. 성내에 있는 최상화의 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방근의 동선이죠. 이방근이 최상화의 집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즉 이방근과 이유원이 해방구에 갔다는 소문을 누가 냈느냐를 따지러 가는 것이죠. 편지를 들고 최용학의 편지를 들고 말이죠. 대단히 재밌습니다. 박삼봉의 하숙집, 그리고 양준호의 하숙집, 이방근의 서재. 이방근의 서재에서 유단현을 만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재밌어진대요. 그리고 점점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큰 개요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얘기만 들어도 충분해요. 굳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소설을 다 읽어야겠다라는 욕심은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도서관에서 이 책이 눈에 띄거든 여기저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오늘 읽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지. 떠올리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스럼 영감이 등장하고요. 부스럼 영감 주목해 주십시오. 부스럼 영감, 목탁 영감, 부엌이 민중의 표상이죠. 한대용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양준호, 남승지, 유달현이 있고요. 다 익숙하죠. 이제 이런 인물들은 이 인물들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인물 관계도를 하나씩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삼구라는 우편 배달부도 등장하네요. 10장의 핵심은 이방근의 방황입니다.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성내에서는 불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근의 불안과 두려움 또는 기대가 뒤섞인 복잡다단한 그 감정들이 방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방근이라는 이 지식인의 눈에 비친 4.3 봉기의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3 봉기 당일과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다음날 4.3 봉기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이 4.3을 전후한 시기에 이방근의 심리적 방황을 잘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진의 입산도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혁명가 남승지의 사랑 주목해야 됩니다. 혁명가 하면 사랑도 모르고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는 캐릭터로 상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승지는 이 감성도 아주 풍부한 인물입니다. 사랑과 혁명은 나란히 가야 되죠. 사랑과 혁명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요소들이죠. 요소라고 할까요? 이 감성과 이성의 지점들입니다. 사랑과 혁명이 만나지 않으면 혁명일 수도 없고 사랑일 수도 없겠죠. 남승지는 무의식 중에 이방근의 여동생을 유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와이리를 출발하기 전부터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여느 때보다 훨씬 무겁게 들어앉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어제와 그저께 산악지대로의 동행. 이 해방구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젖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녀의 손이 주는 감촉. 와이리 그 해변에서의 이 모습이죠. 그는 아무리 억눌러도 그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이런 기억과 그녀의 다양하게 혼합된 이미지를 되새기느라 수면조차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잠입니다. 그는 지나가버린 현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공허한 감촉을 되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조직의 임무, 삐라를 가져오라는 그 임무를 띄고 왔는데 그 속에서도 유언이를 생각합니다. 사랑과 혁명이 남승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산도의 가장 흥미진진한 이 장면이면서 그리고 이 주제와 맞물리기도 합니다. 사랑과 혁명, 그리고 남승지와 이유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이 김석범이 화산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 전사들은 혁명만 머릿속에 품고 가기 일쑤죠. 그런데 사랑을 동반하지 않은 혁명은 허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경우가 많죠. 유달연이 그렇듯이. 유달령, 남승지, 이방근이 삼두마차라고 얘기했죠. 화산도를 끌고 가는 삼두마차. 그 중에 남승지라는 캐릭터, 인물 형상은 어떠한지 잘 보셔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과 혁명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유원의 의문. 이 이어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유원은 대단히 총명합니다. 명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핵심들을 감각적으로 포착해냅니다. 자, 이런 의문들 볼까요? 이 아버지가 공산당은 안 돼라는 그 발언들을 하자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빨갱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완전히 달라요. 안 그래요? 제주도에 살면서 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 왠지 그게 무서워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는 섬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우리 생활이 그런가 봐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빨갱이를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건 섬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거짓말이란 우리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할 때 거짓말이란 해방구에 다녀온 것을 숨겼다는 얘기죠. 성산포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번역들은 많이 아쉬워요. 거짓말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요의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좋지 않다. 이런 표현들은 참 어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직역투의 번역도 영 그 눈에 자꾸만 거슬립니다. 조금만 가다듬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이의원의 의문 어떻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 80%가 넘는 그 지지를 받는 이 세력들의 그 수준을 모조리 빨갱이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태수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남로당에서 부추겨서 저렇게 반란의 길로 내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레드 컴플렉스를 할까요? 이 반공에 대한 이 맹목적인 추종, 반공 애국이라 그러죠. 그 흐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의원의 아버지 이태수죠. 제주도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고 그래요. 종북이라고 그러고. 지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 이태수의 그 멘털리티,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지금 이 우파 세력들이죠. 그들의 정신 구조예요. 이 친일과 반공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명료하죠. 명료합니다. 두고두고 다시 심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학습하니까 좀 이상하다. 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볼까요? 고양이 흰둥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흰둥이 기억하십니까? 이 의원이 목포에서 데리고 온 삐쩍 마른 새끼 고양이였죠. 이제 거의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이 2월 말에 데리고 왔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지내면서 꽤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뜩치 않게 바라보았던 이방근도 이 고양이에게, 흰둥이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묘사가 많아져요. 그리고 자신과 고양이를 자꾸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흰둥이. 이 고양이와 관련된 이 기술들 보다 보면은 시인과 촌장의 노래, 이 고양이가 자꾸 떠올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양이란 노래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고양이의 이기주의적 성미는 벌써 이 새끼 고양이의 습성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개와는 달리 주인과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콧대가 높은 이 작은 동물은 인간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완고할 만큼 자주성을 유지한다. 그러고 보면 같은 고양이족이라 할지라도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의 서커스는 있지만 고양이의 서커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재주가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과묵하고 영묘한 느낌의 동물, 신비로운 색깔의 빛을 만화경처럼 몇 겹이나 머금은 아름다운 눈, 여동생이 목포항에서 주워서 바다를 건너와 이 집의 가족이 된 고양이의 운명이 특이하다는 기분조차 들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방근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등을 얘기할 때 고양이처럼 휜 등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저는 그 묘사가 자꾸 겹쳐 보여요. 이 고양이에 대한 이 묘사와 제가 보기에는 이방근의 고양이 되기 이 욕망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화산도에 관해서 재미있는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 흰둥이의 속성과 이방근의 내면 풍경, 그리고 이방근의 어떤 사상적 지향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면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죠? 499페이지를 봐도 이 고양이에 관한 흥미진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의 일이었는데 이방근은 서재에 들어선 순간 눈구석에 비친 책장 위에 백자 주변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리고는 흠칫 놀라며
백자 옆에 나란히 앉은 한 마리 고양이를 발견했던 것이다. 흰둥이였다. 흰둥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세워 정조한 채 요염하게 빛나는 눈으로 이방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 흰둥아,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방근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불의의 놀라움은 이윽고 감탄의 감정으로 바뀌고 이방근은 고양이를 자극하여 그 부동의 자세가 자네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운운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쯤 오면은 이방근은 이 흰둥이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이 고양이 되기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들 찾아내는 게, 발견하는 게 소설 읽는 재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이태수, 이방근의 아버지의 그 미국에 대한 신앙 대단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해방공간의 그 모습, 특히 제주도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압축판이라고요. 이태수의 미국 신앙은 지금 우리 우익 세력들의 미국 신앙의 원형입니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방근의 불안이 있죠. 이 게릴라들이 봉기에 성공하면은 자신의 가족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죠. 또 하나의 불안이 자신이 이 혁명적인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 두 개의 그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흥미진진한 심리적인 그 동향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민족 자본가니까 뭐 별일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공격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지? 공산당은 5월 총선거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본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농민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이미 오늘 아침의 폭동으로 죄 없는 사람이 살해됐어. 이 4.3 무장 봉기 첫째 날인가요? 이 둘째 날에 경찰의 아버지가 살해당하죠. 무장대에 의해서, 게릴라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남승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고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을 무장대가 살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내 말을 잘 생각해봐. 나는 네가 공산당이 되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선한 어미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저 같으면은 나는 네가 공산당이 되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 못하지. 현재는 불의의 공격을 받고 경찰도 속수무책이지만 이제 곧 반격에 나설 것이다. 본토로부터 경찰이 증원되고 군대도 출동할 거야. 이승만 박사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5월 단선 반대를 외친다 한들 선거는 이날의 군정을 펴고 있는 미국이 하는 일이야.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들의 점령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 미쳐 날뛰던 일본 제국 군대를 쳐부순 막강한 미군이다. 북에는 소련군이 있듯이 남한은 미군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근은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두고서 막강한 미군에 대한 신앙가도 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이방근도 움찔하죠. 네, 이태수의 이런 말들 낯설지 않죠? 네, 낯설지 않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피해 예감입니다. 미 군정의 주도하에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주 출신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이 육지 출신 군인이나 경찰이 4월 10일을 전후해서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흉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죠. 이제 점점 화산도는 저 깊은 학살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도 훨씬 더 복잡다단해집니다. 볼까요? 오늘 4월 5일 폭도 진압을 위한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증원 진압부대는 각 도 경찰국으로부터 1,700명의 경관을 선발 편성하여 4월 10일 제주도에 상륙시킬 예정. 이러한 조치는 제주도 출신 경찰은 게릴라들과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어 토벌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를 둔 것이었다. 과연 그럴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에 서북 청년의 패거리가 섬에 진을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들려온 말이었다. 그런 연유로 이고장 출신의 경찰 중에는 당국에 과잉 충성한 나머지 4월 3일 새벽의 게릴라 봉기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3명의 경관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주 출신 이 경찰들이 육지 출신 경찰들로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북의 횡포에 더하여 이제는 폭도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본토로부터 경찰과 군대까지 들어와 섬의 군대와 경찰을 배척하고 주도권을 잡게 이른 것이죠. 낯선 그 경찰과 군인들이 제주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빨갱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한 학살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피해 예감,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11장과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6번째 화산도 읽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강요배 화백의 바람과 까마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읽는 책 화산도를 읽는다. 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